예, 이번 시간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면 원가 배분 과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산입은 결산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전체를 말하고 있고요. 장기할부 매입 자산이라든가 금융리스 자산, 유유설비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계산 요소입니다.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이 되겠는데요.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의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 건설자금이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합니다. 자, 내용연수는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위한 상각률을 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기준 내용연수, 내용연수 범위, 신고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법에는 업종별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가 있고요. 신고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 25%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한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신고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를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조정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경우에 업종의 중분류까지 고려해야 된다. 좀 다양하게 분류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제조업 하나를 뭉뚱그려 갖고 내용연수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제조업에는 중분류까지 제조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료 제조도 있을 거고 뭐 의복 제조도 있고 여러 가지 섬유 또는 기계 제작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내용연수 신고는 취득일에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연수 특례 및 잔존가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의 50%와 기준 내용연수 중에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산을 취득을 했는데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자산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연수는 50%부터 기준 내용연수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중소나 중견기업의 설비자산 내용연수 특례가 있습니다. 14년 3월 31일 또는 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특례가 적용이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최저한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비스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특례도 있습니다. 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했을 때 신고 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설비 투자 자산의 감가상각 필요경비 산입 특례도 있습니다. 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설비 투자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 조정에 의해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잔존가액은 영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정율법에 의해서 계산을 할 때는 잔존가액 5% 적용하는데 5% 적용한 금액이 마지막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에 가산해서 적용을 합니다. 결론은 5%까지도 전부 다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산별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중에 선택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건물과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만 가능하고요. 무형자산도 정액법만 가능합니다. 자, 신고 방법을 그러니까 상각 방법을 신고해야 되는데 자산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 달에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각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건물 무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무신고 시에도 정액법으로 합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무조건 정액법입니다. 1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되는 업무용 승용차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도 무조건 정액법이다. 나머지는 정률, 정액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신고했을 때는 정율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액법만 적용되는 케이스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각 범위액 계산입니다. 정액법일 때는 취득가액에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각률을 적용하시면 되겠고, 정률법은 취득가액에서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상각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의 필요경비 계산 방법입니다. 선택적으로 적용하는데 직접 감액하는 방법하고 상각 누계액 계산하는 방법
둘 중에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회사 계상상각비에서 상각범위액을 차감해서 그러니까 회사 계상상각비가 오히려 크다면 상각부인액이 발생하게 되고 상각부인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자, 상각범위액이 오히려 더 크다면 시인부족액, 즉 한도 미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정기부인액과 비교해서 필요경비 추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실무 적용할 때 유의할 점은 세무사랑 프로에서 상각비하고 기업회계상 상각비 차이 나는 부분, 또 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될 때, 이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가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 적용 대상 자산을 보면 두 가지 케이스로 보시면 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면제나 세액 면제나 세액 감면을 받는 경우에 모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계 결정이나 추계 신고나 추계 결정을 하는 경우에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때는 모든 자산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추계 신고할 때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부동산을 뺀 나머지는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적용 방법은 의제 상각액을 그 후 과세 기간의 상각 범위액에 기초가액에서 공제한 가액으로 해서 상각 범위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될 때 법인일 때는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인은 신고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감가상각 한글로 보고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시상각 의제가 되겠습니다. 자,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을 바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부분인데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에 300만 원 미만 금액이나 재무상태표 자산가액의 5% 미달하는 금액,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비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본적 지출은 원래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지만 수선비로 비용 처리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 그 다음에 단기 사용 자산으로 전화기나 개인용 컴퓨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생산시설의 폐기 손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생산시설의 폐기 손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해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이 부분 필요경비로 바로 산입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 2018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또는 이제 사업장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장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인테리어 관련되는 부분 이런 시설을 했겠죠. 그 관련해서 감가상각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다. 장부가액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걸 뜯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 해줬습니다. 못 해줬지만 지금은 이제 폐지하거나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전액 다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다음 강의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정리한 후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